자, 상가의 입지 분석을 하실 때 여기 네이버 여기 보이시면 반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반경. 이 반경이라는 걸 놓고 여기서 점을 찍어요. 그래서 이렇게 1차, 2차, 3차. 그러면 이 내용적인 부분을 여러분께서 스샷을 찍든 아니면 프린터를 하든 무엇을 하든 하는데, 상권에서는 여기 처음에 찍었던 이 점을 슬리퍼 상권이라고도 하고 슬리퍼 입지 지역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내에 있는 데에서 유동인구를 먼저 파악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유동인구를 먼저 파악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어느 정도까지 하셔야 여러분께서 돈을 버시냐면, 내가 거기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들고 지나가는 사람을 체크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내 눈으로 보는 게. 그러면 내가 여기에 상가를 얻었을 때 나의 주요 타겟층은 여기서 몇 군데가 있겠냐 이겁니다. 그런데 에코를 사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기 원형 교차로를 중심으로 해서 놓고 보면 차량은 많이 이동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차 입지 상권에 대한 부분의 컨택이 끝났으면 2차로 아파트가 어디까지 포함이 돼서 나에게 올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세대수를 점검을 하시는 겁니다. 출입구부터. 근데 여기는 아시겠지만 차량을 대놓고 갈 수가 없어요. 10분 세워놓으면 바로 카메라에 찍히니까요. 그러면 이제 3차 상권까지 해서 내가 업종이라든지 어떤 걸 어떻게 해야지만 여기에서 내 이익을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쪽에 이 상가를 얻는다라고 하면 여기에 상권이 뭘로 주변에 형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겠죠. 근데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전부 다 학원입니다. 학원이고 아이들 뭐 그 파리바게트, 뭐 간단한 커피숍, 뭐 이런 뭐 고기를 살 수 있는 정육점 같은 거, 그 다음에 공인중개 사무소가 제일 많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저번에 한번 물어보신 거에 대한 부분을 다시 답변을 드린다고 하면, 상가를 볼 때 최소 여러분께서는 몇 퍼센트 수익이 나야지만 투자를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께서는 몇 퍼센트의 수익이 났을 때 투자를 하실 생각을 할까요? 아, 음성이 섞여요. 이게 오늘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아, 네네네. 잠시만요. 자, 모두 음소거 했거든요. 자, 제 말만 들리나요? 네. 네, 제 얼굴은 안 나와도 되니까 목소리만 잘 들어주세요. 자, 1차, 2차, 3차, 보통 상가를 보시려고 하는 분들의 가장 실수를 하는 게, 이 동네가 어떻게 조성이 되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인 걸 많이 놓치세요. 단순하게 공인중개사의 브리핑만 듣고, 아, 여기 수익률 괜찮겠다. 여기는 학생들이 많이 오니까 여기에 뭐 간단한 분식이나 김밥집 하면 잘 되겠다. 뭐 하겠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있죠. 근데 내가 어느 지역에서 어느 구간을 만약에 찾는다고 하면, 내가 선택한 지역에서 1차 상권, 2차 상권, 3차 상권, 많게는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5차 상권까지 이제 분석을 하거든요. 뭐 이제 전주는 3차 상권까지만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렇고, 또 상권이 여러 군데 퍼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우리 골목 상권보다도 더 잘 돼 있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께서 상권 분석을 하실 때 1차, 2차, 3차, 많게는 4차, 5차까지,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업종이 1차 상권에 몇 개, 2차 상권에 몇 개, 3차 상권에 몇 개, 4차 상권에 몇 개, 요런 거에 대한 부분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이제 돌아와서 몇 퍼센트 수익률이면 여러분께서 상가에 투자를 하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지 숫자를 한번 써줘 보시겠어요? 숫자 30%요? 30%면 월세 수입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차익 실현에 대한, 즉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게 30%인지 한번 말씀해 한번 간단하게 남겨 주시겠어요? 이익. 그러면은 서울에서 강의할 때 한 거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께서 보유하시면서 연 1년간 수익은 몇 퍼센트, 즉 상가의 월세로 연 수익은 몇 퍼센트 갚고 있고, 그리고 팔았을 때 차익으로 몇 퍼센트를 해서 저는 30%의 이익을 보고 팔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울에서는. 그런데 전주에서는 만약에 내가 산 금액의 30%딱 뭐 예를 들면 1억에 샀는데 내가 3천만 원 더 이익을 보고 팔겠다 하면, 솔직히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상가는 감가상각이 주거용보다는 훨씬 더 빨리 떨어집니다. 그거를 감안한다 하면 30%면 이익적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들어가는 비용이 최소한 낮아져야 되는 거 분명히 필요한 거고요. 그러면 전주에서 죄송하지만 30% 이익이 나는 게 있을까요? 절대 찾기 힘듭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서울이나 부산, 광주, 세종, 인천, 경기권입니다. 요거 이하는데 중요한 건 통계를 보면요, 전국적으로 상가 공실률이 55%입니다. 특히나 서울 빼고는 상가를 찾는 부분이 없어요. 또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대기업에서도 지금 현재 높은 월세를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외곽으로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권은 제일 먼저 보실 때 내가 주력하려고 하는 내 업종이 내가 선택한 곳과 맞는지를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걸 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손해는 누가 보냐? 제가 보는 겁니다. 제가. 투자의 모든 기본적인 원칙 중에 하나가 자기 책임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법에서도 자기 책임의 원칙이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여러 말을 하고 과장 광고를 했어도 네가 선택했잖아 라는 말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러한 부분에서 철저하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활용을 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상가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간략하게 해드렸는데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좀 남겨놔 주시겠어요? 지금도 상가로 돈을 버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상가로는 이제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상가로 돈을 버시려면 여러분들께서 직접 건물을 지어서 분양하셔야지만 돈을 법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근데 자재값이 많이 올랐죠. 자, 그러면 또 에코 또 쭉 가시다 보면 뭐 자연 초등학교 있는 뭐 이쪽 라인도 학교 있고 한 뭐 파리바게트 요쪽 라인이 뭐 나름 여기서 여기 라인이 조금 상권이 살아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렇게 높은 상권은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 이쪽에 이게 투썸 플레이스라고 있죠. 여기가 지금 전국 매출 2위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가에 대한 부분은 더 궁금하신 게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1번, 있다 하면 2번. 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여기 땅이 바로 있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대부분 토지를 하실 때에는 제가 늘 회원님들한테 늘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토지를
구매하시려는 목적이 뭡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토지를 구매하시려는 목적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토지의 가격이 오를 수 있을 만한 곳에 이야기를 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오를 만한 곳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미 뭐 김건희 여사 일가처럼 뭐 땅을 무조건 다 사놨겠죠. 근데 여러분들께서 경매를 배우시고 또 일반 매매를 또 하신다라고 하면 절대 사기를 당하지 않으실 건데, 자,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거 하얗게 보이는 거, 지금 화면 바뀐 거 보이시죠? 네. 여기 하얀색은 무조건 길이에요, 길. 길이라는 건 도로라는 건 누구나 알죠. 근데 경매로 여기가 나왔어요, 여기가. 여기로 나왔어요. 여기로. 근데 네, 맹지죠. 지금 땅을 하는 걸 먼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가치 상승을 어떻게 시키는지. 그냥 이건 공식이에요, 공식. 땅을 살 때는 옛날에 맹지를 사라는 말이 있었어요. 토지 투자를 하시는 분 중에 가장 대부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맹지를 사라 이겁니다. 맹지를. 맹지는 최대한 약점을 꼬투리를 잡아서 최대한 깎을 수 있을 만큼 최대한 깎으라고 말을 합니다. 왜? 내가 여기 도로에 붙어있는 땅은 평당 30만원 달라고 하는데 여기는 맹지이기 때문에 내가 평당 15만원에 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평당 30만원을 주고 여기 땅을 내가 인수를 하게 되면 내 땅의 가치는 15만원에 산 땅이 더 넓기 때문에 가치가 그냥 오르죠. 이해하셨나요? 맹지를 사서 도로에 붙어있는 땅을 사면 내 땅의 가치는 필지를 합치면 내 땅의 가치는 기본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더 투자하기를 꺼려해요. 왜? 내가 뒷땅을 평당 15만원 주고 샀는데 내가 평당 15만원 샀는데 도로에 붙어있는 땅을 30만원 주고 사? 왜 사? 그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아닙니다. 이거는 공식입니다. 땅을 사려거든 맹지를 사서 그 일대를 작업하라입니다. 그래야 필지를 하나로 합치면 요 땅이 지금 여기 제가 메모를 해놓을게요. 353.3제곱미터인데 353.3제곱미터인데 여기 땅을 사서 자 여기 땅이 얼마나 되냐 자 여기 231.9제곱미터입니다. 그러면 내가 353제곱미터를 자 353 곱하기 0.3025 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몇 평이 나올까요? 얼른 여러분들 그렇죠 80평이죠 80. 그러면 저기 똑같이 231 곱하기 0.3025 하면 몇일까요? 얼른 계산기 누르세요. 늘 항상 계산기를 누르시는 연습 하셔야 돼요. 몇 평일까요? 몇 평? 아무도 계산기 안 눌러? (69평) 69평 그러면 내가 80평을 곱하기 15만원에 샀어요. 80평을 그러면 80평 곱하기 15만원 그냥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이거를 1200만 원에 샀어요. 1200만 원. 자, 69평을 제가 30만 원에 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하면 69평 곱하기 30만 원 2,070만 원 정도 되네요. 2,070만 원. 그러면 내가 맹지를 80평을 15만 원에 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 다 합쳐도 3,270만 원이잖아요. 15만 원으로 계산한 거하고 69평으로 계산한 거 해봐야 다 합쳐서 3,27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3025 아, 죄송해요. 353 곱하기 0.3025 106평이네. 106평 죄송합니다. 353 곱하기 0.3025는 하면 106평 나옵니다. 106평 106평을 곱하기 15만원으로 계산을 하시면, 그러면 106평 곱하기 15만원 그러면 1600만원 나옵니다. 예를 들어 계산하기 좋게 1600만원 나와요. 그러면 위에 나온 3670만원이 되겠죠. 3670만원. 그런데 지금 106평을 산 거가 필지를 합치게 되면 도로가 붙어 있기 때문에 총 합쳐지는 거는 자 106평 더하기 69는 하면 175평입니다. 175평 곱하기 30만원. 예를 들어서요. 계산,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175평 곱하기 30만원. 그러면 5250만원이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께서 맹지를 사서 합쳐도 내가 그 토지를 팔더라도 30만원에 팔더라도 여러분께서 남는 금액이 한 1400 이상은 남습니다. 그러면 들어간 돈 대비해서 나오는 게 수익률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땅 사놓고 그냥 얘가 그냥 오르기만 바라고 있는 거예요. 경매를 하시고 경매를 배우셨기 때문에 이제는 뭘 하셔야 된다? 무조건 맹지를 사서 이 맹지가 과연 도로에 접하고 있는 땅을 내가 살 수 있는지. 그러면 토지를 살 때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토지가 어떤 호재를 가지고 있는지 뉴스부터 전부 다 확인해 보시고 찾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에 들어가서 철도 계획이라든지 도로 계획 혹은 지자체의 도시건설과에 들어가서 여기에 어떤 호재, 인근에 어떤 게 들어올지에 대한 부분을 모두 다 컨택을 하고 난 다음에 토지를 구매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건 내가 사용할 목적을 먼저 정확하게 하고서 진행하시면 굉장히 좋겠죠. 토지는.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래서 토지 같으신 경우에도 저렴한 것도 굉장히 많이 있고, 제가 최근에 지분 경매라고 해서 10만원만 있어도 땅을 살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내용적인 것들은 제가 이제 계약서라든지 이렇게 보내드리고 뭐 또 해드리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토지를 보실 때는 얘가 가만히 있어도 오르는 땅을 고르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뭔가의 간단한 액션을 취해서 값어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맹지를 고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론 이제 맹지를 사서 도로를 붙였다면 제일 더 좋은 방법은 하다못해 창고라도 지어라. 조립식 판넬로 창고라도 지어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즘에 창고 임대도 굉장히 쏠쏠하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폐기물 버리고 도망가는 임차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사용 용도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께서 계약을 하실 때 명확하게 출처에 대한 부분을 써놓으시는 게 가장 좋고요. 이해되셨을까요? 자, 상가 토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아파트를 보셔야 될 텐데요. 아파트로 갈게요. 아파트. 보통은 저희가 이제 주거용은 인구는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왜 주거용 아파트를 봐야 되는지, 왜 이걸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유튜브에서 하도 유명하게 계속 나오는 말들이 우리가 뭘 한다? 일본을 따라간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일본을 따라갈까요? 절대 따라가지 않습니다. 일본은 패망주의 이후에 경기를 부흥하기 위해서 많은 자국민의 혈세를 썼고 또 돈을 이렇게 표현하면 어려울 건데 국채를 발행했습니다. 국가에서 돈을 마구 한국은행처럼 돈을 마구 찍어내는 거예요. 찍어서 돈을 쓰라고 막 줬어요. 1998년도, 96년도에 일본의 초대졸, 전문대 졸업한 초봉자 월급이 그때는 1억 2천이었습니다. 98년도, 97년도에요. 그래서 조금 깨어있는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일본으로 건너가서 취업을 해서 돈을 외화벌이를 해온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에서. 이제 뭐 지진이 일어나서 많이 사상자도 있고 해서 이제 뭐 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긴 한데, 아파트를 사실 때 이제 솔직히 지방이잖아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얘기를 한다면 이겁니다. 서울, 인천, 경기, 세종, 광주, 부산 이런 쪽은요,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의 값이 다른 동네에 비해서 떨어지는 폭이 크게 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기본적인 거지만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지켜지지 않아. 왜?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직장과 거주하는 곳이 가까워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다 보니까 직장적인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하세요. 물론 이제 아이들이 없는 신혼부부라고 한다면 주변 인프라를 많이 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추후적으로 나중에 이런 걸 놓고 보셨을 때 신혼부부 커플한테 초등학교가 인근에 있는 아파트를 보십시오라고 한 커플과 자기네들이 그냥 직장 다니기에 편한 곳으로 집을 얻은 사람의 나중에 재산적 이익 평균이 한 6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건 자료 등이 있기는 한데 통계 자료를 좀 보실 줄 알아야 되고 그걸 계산하실 줄 알아야 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그냥 단위를 한 6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특히나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에도 집값이 많이 빠지고 전세값이 많이 빠졌다 한다 하더라도 학교를 품은 아파트는 절대 값어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여러분께서 투자를 하실 때 대장 아파트에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에코시티 사시는 분 있으시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본인이 생각하실 때에 에코시티 대장 아파트가 어디일까요? 에코시티 대장 아파트. 에코시티 더샵 2차 아파트. 왜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네, 맞습니다. 현재 더샵 2차 아파트가 초중고를 다 끼고 있고요. 또 더샵이라는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자이를 분양받았던 사람들이 더샵 들어와서 난리가 났었던 것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대시양이 지어진 거 중에는 대시양 7블럭이 가장 선호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대시양이요. 바로 여기 신흥저수지가 있어서 그런가는 모르겠지만 선호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겠지만 이쪽에 이 총 모양식으로 이제 또 개발이 이루어지긴 할 건데, 그 전에 이제 내년에 아마 그 2024년도에 전북 전주시하고 완주군하고 대통합 투표가 있을 겁니다. 투표는 꼭 해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봅니다. 완주군민 있으시죠? 완주군민 꼭 투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니요. 물론 광역시가 되려면 인구 100만이 돼야 돼요. 자치시가 돼야죠. 자치시. 세종자치시처럼. 자치시가 되면 일단 나오는 규모가 좀 다르긴 하고,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자치시가 되시면요, 가만히 계셔도 여러분, 그거는 완주군이 손해를 솔직히 많이 봐요. 전주는 돈이 없어요. 완주군은 돈이 많아요. 그래서 완주군민들이 많이 반대를 했어요. 완주군에 상공단이 있고, 뭐 일단 그렇죠. 지금도 반대를 많이 하죠. 근데 그 반대가 제일 많은 게 완주군 구이면, 특화산업이 없는 완주군 구이면 군민들이 많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알아두셔야 될 건 뭐냐면, 완주군민도 모르니까 그래요. 완주군에서 지급받고 있는 보조금 혜택이라든지 어르신들이 받는 뭐 직불금이라든지 뭐 이런 각종 어떤 혜택들이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자치시가 되거나 광역시가 되거나 이러잖아요. 그럼 가장 먼저 제일 첫 번째로 바뀌는 게 뭐냐면요, 공시지가가 바뀝니다. 공시지가가 바뀌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땅값이 오르고 아파트값이 그냥 오르는 겁니다. 지금 가격보다도 더요. 그리고 구가 2개 정도 더 생길 겁니다. 지금 현재 아셔야 될 게, 송천동 쪽을 제가 듣기로는 컴팩트 도시처럼 하기 위해서 송천동에 개발을 허가하였고, 또 여기 보시게 되면 천마지구도 컴팩트 도시. 자, 컴팩트 도시 옆에 컴팩트 도시가 또 생겨요. 컴팩트 도시 옆에 또 이쪽 호성중 있는 쪽으로 해서 또 컴팩트 도시가 또 생깁니다. 이제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곳에는 개발 허가를 내지 않아요. 그래서 쭉 뻗어가면 바로 나올 수 있는 삼봉지구라는 곳도 만들고 있는 거고, 또 이곳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여러가지 혜택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전주에도 여기저기 개발 호재는 많이 있고, 신규로 청약되는 아파트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께서 이걸 어떻게 이용할 건가에 대한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1000만원 밖에 없는데 10억짜리 살려고 하면 당연히 배보다 배꼽이 크기 때문에 안 되겠죠. 1000만원이면 시드머니를 얼마까지 모을 때까지는 난 이것만 하겠다, 이런 땅을 사서 가치를 증진시키겠다, 나는 1000만원 밖에 없으면 썩어가는 빌라라도 내가 고쳐서 전세를 놓고 내가 이익을 취하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도전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적으로는. 근데 여러분께서는 실질적으로 업을 하시는 분이나 업을 하지 않는 분이나 이제 공부해서 이제 뭐 좀 한번 해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나 항상 먼저 생각하는 게 세금. 항상 하려고 하는 게 목돈이 없어. 또 대출이 안 나온대. 참고적으로 오늘 낮에 이제 뭐 변호사 사무실이랑 법무사 사무실 갔다 오면서 상담이 하나 들어와서 커피숍에서 상담을 했는데, 우리 신불자라고 하죠. 신용불량자. 그렇죠. 신용불량자가 경매를 하고 싶다고 직접 얼굴 보고 만나 뵙고 하셔서 제가 법원 근처에 있는 파스쿠치 가서 1시간 반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러분한테 100만원씩을 각자 나눠드렸다고 하면 여러분은 100만원으로 얼마를 벌어야 만족을 하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100만원씩 드렸어요. 100만원으로 투자해서 얼마를 받아야 여러분들께서 만족을 하실까요? 한번 적어 보시겠어요? 100만원 투자해서 300만원 이상? 야, 1000, 100, 100만원 드렸더니 100만원, 그 다음에 300, 100만원 투자해서 300만원 벌 수도 있는 게 경매에서는 바로 지분 경매밖에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100만원짜리 물건이 없으니까 100만원으로 취등록세도 내야 되고 잔금도 치러야 되고 협의도 봐야 되고 여러가지 등기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시는데, 여러분께서 말씀하는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지분 경매밖에 없다. 아까 서울 쪽에 아파트 사신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분 경매처럼 단타 칠 수 있는 물건도 없습니다. 또 들어간 돈 대비해서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서 봤을 때 저는 1000, 100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나올 수 있는 물건도 없어요. 물론 100만원 투자해서 끝까지 소송 가서 이기면 1000만원 받을 수 있는 확률은 있죠. 근데 100만원 투자하셨는데 300만원, 100만원, 오늘 상담한 신불자는요, 저기 경미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딱 100만원입니다. 그냥 돈 놓고 돈 먹기 식으로 딱 그 정도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또 공유를 해드리긴 할 건데,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이시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군산면 회원의 원우리 새로운 창 열린 거 보이시면 1번. 네. 여기 입찰 보증금 보이세요? 100만원이면 82만 3천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내가 700만원 이상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이러면 내가 투자 못하는 거잖아요. 그쵸? 네. 쭉 내리시다 보면, 자, 처음 들어가는 돈 7만 200원. 내가 만원 더 써서 잔금 치러도 100만원 안 들어가죠. 근데 토지의 가치가 100만원 밖에 안 되는 거를 이 사람한테 내가 쇼부를 쳐서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30만원, 50만원 밖에 못 받아요. 7만원 투자해서 50만원 벌면 많이 번 거 아니에요? 7만원 내서 100만원 벌면 많이 번 거잖아요. 그리고 말한 그대로 여기 두만인가? 여기도 보시게 되면 26만원 투자해서 내가 150만원 벌었어요. 그러면 원금 빼고 30만원 빼고 120만원 남으면 많이 남는 거 아니에요? 어떤 거든 단계적으로 올려서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 거지, 내가 어떤 걸 하겠다. 자, 그러면 좋습니다. 네, 서울 걸 보여드릴게요. 서울 거. 자, 서울 거 화려하죠? 서울 거. 근데 서울 거는 도로도 괜찮습니다. 도로. 지분 경매로 도로가 나오는 게 있으면 도로를 사시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 보시게 되면 뭐 100억 정도 하네요. 여기 어디냐? 새로 열린 창 보이신다고 하셨죠? 자, 건물 짓다 이거 리모델링 하다가 만 거 같은데? 지은 건가? 리모델링 하다 만 거네. 다 뜯어 붙이고. 유치권은 신경 전혀 안 쓰셔도 됩니다. 제가 내일 유치권 판례를 모은 유치권 판례집을 보내드릴 겁니다. 그거 한 번만 읽어보시면 유치권 아무것도 아니에요.
유치권 아무것도 아닙니다. 유치권 판례집이 있어요. 유치권 판례집 있으면 뭐가 좋으냐면 유치권 아무것도 아닌데 대신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유치권은 깨는데 넉넉 잡아서 한 3년 잡으시면 돼요. 유치권자의 저항이 심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으면요. 자, 959 궁동. 아유, 9분의 2. 9분의 2. 아, 너무 짜다, 얘는. 너무 짜. 이런 거는 안 하시는 게 좋죠. 자, 뭐, 11억짜리도 있네요. 19억짜리도 있고. 19억짜리는, 야, 2분의 1이네. 강남구 청담동입니다. 19억짜리 있네요. 여기 아파트 시세조사 해가지고 19억짜리 봐주라고요? 이거? 지금 제가 클릭한 거, 예. 알겠습니다. 그럼 봐드릴게요. 우선 물건부터 볼게요. 강남구 청남동인데 뭐 나쁘진 않네요. 주변 환경적인 거, 방 4개 있고 화장실 2개 따로 있고. 자, 301호 3층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 지분이 몇인가를 봤더니 2분의 1입니다. 이거 좋죠.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우선 지분 경매 제일 첫 번째로 먼저 확인을 해야 될 건 뭐냐면 이 강남구 청담동 진흥 아파트. 자, 여기서 아실로 일단 들어갑니다. 그냥 여러분들 빨리 볼 수 있게. 서울시 밖에 나면 보이시죠? 보이면 1번 강남구 청담동 진흥 아파트. 여기 있네요. 진흥 아파트. 더 있는 건 아니지? 진흥 아파트. 자, 진흥 아파트입니다. 진흥 아파트고 우리는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용 면적이 51평입니다. 전용 면적 제일 큰 거. 맞지? (170이네) 아, 이게 맞아. 네. 여기 보시면 37억이네요. 37억. 최고가 37억입니다. 37억이요. 확인됐죠? 내가 반절을 사오는데 19억 천입니다. 19억 천. 이거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참고적으로 대출이 나오는 데는 여기 대출이 20%밖에 안 나와요. 20%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내 돈으로 메꿔야 돼요. 근데 내가 이거가 떨어지면 어, 15억. 여기 하나 지분 경매할 때는 매각물 창 열린 거 다 보이시죠? 창 열린 거 매각 물건 명세서. 네. 여기서 본인들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내가 12억에 이 물건 2분의 1을 사왔잖아요. 저 사람은 말한 그대로 36억이면 누군가 내가 12억에 나는 12억밖에 안 들어갔어. 근데 누가 36억을 사겠다고 해서 36억을 샀어요. 그러면 여기서 나누기 2 하면 얼마예요?
계산해보세요. 36 나누기 2. 이거 못하시는 분 없죠? 그쵸? 단타로 앉은 자리에서 내가 12억 2천에 들어가서 낙찰 받으면 내가 경매로 진행해서 소송까지 간다고 하면 단타로 예를 들어서 한 3개월에서 6개월 걸리지만 6억 이상 넘게 벌죠? 네,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여기에서 세금을 내는 게 중요한 건데, 내는 게 중요한데, 내가 서류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여기서. 서류 작업이. 그렇기 때문에, 뭐, 공인중개사 보수료, 뭐, 인테리어, 뭐, 좀 고쳐서 팔자 했더니 안 팔아서 내가 뭐하고 했다, 뭐 한 건데, 뭐, 6억을 이익이 남겼다 하더라도, 단타 쳐서 2, 3억 먹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50% 세금 낼 생각 하더라도 3억 벌었잖아요. 이런 투자는 어떠세요? 나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제일 먼저 내가 지분 경매로 물건을 봤다면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라든지 현황 조사를 먼저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결정적인 거 하나 더. 여기에는 보면 임차인 현황이 없죠. 임차인 현황이 없죠. 이 말은 뭐냐? 여기는 임차인이 살고 있어도, 임대인, 소유자 겸 채무자가 살고 있어도 뭐가 되냐? 월세 청구가 가능합니다. 월세 청구. 그러면 월세는 월세, 왜? 나도 다른 지분을 가진 지분권자로서의 재산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네가 지금 현재 이 집을 전용해서 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너한테 월세를 청구할 수 있다. 임차인도 월세를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월세 꾸준히 받으시면서 소송 진행하면서 이익은 따로. 월세는 아시겠지만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겁니다. 단 경매에서 지분 경매를 들어가실 때에는, 네, 맞아요. 임차인이 그렇게 주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여러분께서 뭔가를 찍었다면 매각 물건 명세서에서 타이밍을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이때 들어갈 건지 이때 들어갈 건지. 그리고 여기 보시면 김만혜씨라고 돼 있는데 얘는 내 소비자는 신수정씨, 58년생 신수정씨. 신수정씨한테, 그렇죠, 재산세 안 내시려면 6월 이후에 받는 게 낫죠. 아, 매각물건 명세서 화면이 안 보여요. 이거 혹시 모르니까 사건 번호 여기다 좀 남겨놓을게요. 2023 타경 102114. 영어로 쳤네요. 혹시 안 보이시면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자, 요거 보이세요? 매각물건 명세서. 자, 뭐 여기 뭐 되어 있으니까 뭐 크게 상관없는데 요거를 보고 타이밍을 잡으시는 것도 중요하다고요. 요걸 보고 내가 1회에 들어갈지 2회에 들어갈지 3회에 들어갈지 4회에 들어갈지, 여러분이 생각하는데 1회차는 당연히 안 들어가겠죠. 1회차에는 들어갈 수가 없지. 1회차는. 이해되셨죠? 그러면 다음 두 번째로가 뭐냐면 낙찰을 받은 다음날 바로 내용증명서를 보내야 됩니다. 제가 카톡방에 남겼어요. 내용증명서 양식은 제가 공유해 드릴게요.
보내시고 이 사람이 연락 올 때까지 기다려 보시는 겁니다. 나는 그때까지 뭐해. 보세요. 지분이지만 81명이 봤어요. 얘네들도 타이밍을 보고 있을 거라고. 그럼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1회는 안 들어가. 2회차, 3회차, 4회차. 여러분의 의견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라면 요거 몇 회차에 들어가실 거예요? 요 화면 안 보이세요? 그렇지. 짧게 먹고 가는 게 낫죠. 어떻게 보면은. 그게 낫지. 어쨌든 나는 많이 남기면 남길수록 세금을 그만큼 많이 내야 되니까 짧게 남기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여유가 없거나 금전적인 부담이 있으신 분들 같으신 경우에는 계속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또 다른 물건을 한번 볼까요? 관악구 신림동 같은 경우에도 이건 이제 주택을 하시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이렇게 주택, 아파트가 아닌 주택은 또 유시네. 또 마음 아프네 또. 3분의 1이시잖아요. 그래도 조금 수리는 해놨네. 누가 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이거 화면 열린 거 보이세요? 관악구 신림동 보이면 1번. 예. 그러면 3분의 1. 아이고, 몇 명 살고 있네. 이 사람들에게 뭘 할 수 있다? 월세를 청구할 수 있다. 35만원이니까 3분의 1 나한테 보내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네, 월세 청구도 내용증명서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적은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본다고 하면 요게 조금 더 낫고요. 뭐 대지 뭐 나오고 법정지상권 나오고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나한테 맞는 거. 그러면 또 하나, 서울 거 좀 이제 봐드렸으니까 예를 들어서 전북 거에 김제 계신 분이 있으니까 전북에 김제 거 한번 봐드릴게요. 김제 보시면, 자 여기 김제시 죽산면 죽산리 451만원. 7분의 2. 7명의 뭐 공동 명의자가 있을 수 있고 또 나눈 것도 있을 수 있고. 박상길 뭐 여기도 보시게 되면 다 57년 79년생 있고 7분의 2. 내가 지금 산 게 7분의 2니까 박상길 7분의 2니까. 근데 뭐 토지 뭐 어쩌고저쩌고 있어도 의미가 없죠. 여기도 아까 방금 말한 대로 아직 매각물건 명세서가 안 올라왔네. 제가 봤을 때 이거 한 200만원대까지 떨어지면 아마 들어가면 괜찮을 겁니다. 그러면 내가 들어가면 50만원도 채 안 들어가요. 협의를 빨리 보자고 하면 돼. 여기 보면 사진 보이시나요? 보이시면 1번 사진. 농사 짓는지 안 짓는지 가서 보면 알아요. 농사 짓잖아요. 여기 지금 여름 때 농사 짓는 걸로 나오잖아요. 농사 짓는 걸로 나오면 여기 가서 농사 짓는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면 돼요. 여기 땅 주인이라고. 그러면 바로 공유자들한테 들어갑니다. 그래서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두 번 유찰되면 200만원대까지 떨어진다고 칩시다. 안 들어가시겠어요? 소액인데 내가 50만원 놓고 들어갔는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나한테 쇼 붙이자고 하면 조금은 150만원 주세요, 200만원 주세요 하면 원금 빼더라도 앉은 자리에서 1, 2주 만에, 짧으면 1, 2주, 길면 한 달 만에 150만원 버시는 거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그럼 낮게 하시면 돼요. 여기 김제 검산동 있네요. 자, 이건 100만원도 안 들어가네요.
9월 11일 날 100만 원도 안 들어가. 그러면 이 토지의 소유자들이 누군가 보는 거예요. 내 소비자들, 내 거에 땅을 사갈 공유자 하나, 둘, 셋, 넷, 5명 있네요. 5명. 이 5명한테 내용 증명서 보내시면 돼요. 이 사람들은 내 요구사항을 들어주거나 아니면 소송하면 되기 때문에 하는데, 5만원 넣어서 50만원 벌었으면 10배 번 거 아닙니까? 빨리, 아까도 방금 말씀 좋으신 게 그거야. 짧게 끝내서 빨리 먹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죠. 여기 8만원짜리도 있네요. 9월 18일날 8만원짜리 입찰 해보실 분. 9월 18일날 한번 시험 삼아서 한번 해보실 분. 알겠습니다. 여기 제가 여기 등록해 놓을게요. 시험 삼아서 하시는 거니까 입찰 해보시고 하는 겁니다. 어차피 이분 관리 누가 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81,000원 들어갔는데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그냥 이걸 살 사람이 있으니까 8만원에서 그냥 조금 이익 보시고 그냥 바로 팔아버리세요. 나쁜 거 아니니까. 황산면 남산님,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있는 분이 있으시면 요거는 해볼만 하겠죠. 농사 지은인 거니까. 농사 짓고 있잖아요. 자꾸 뭐 얘기만 하면 자꾸 저요. 우선적으로는 나오셔야 뭘 해드리죠. 4분의 1 매각이고, 여기 보세요. 서울시 윤다진의 1인. 얘 아마 얘 잘못 썼어요. 아니 감정가가 800만원 밖에 안 하는데 1000만원 올려 써서 할 수 있는 거 없어요. 이거 다시 나올 겁니다. 이거 다시 나올 거예요. 내가 이거 해놨나? 1번 물건은 뭐 이거 있고 대지 여기도 상속 받으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뭐 법원에 이제 여러분께서는 이제 중급 정도 이제 되신다라고 보시면 실무적인 걸 좀 배우셔야 됩니다. 실무적인 걸 좀 배우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법원에 오셔야지만 제가 추가로 가르쳐 드릴 수 있고, 이제 비용은 물론 발생이 됩니다. 이제 수업의 연장이니까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이런 특수한 경매를 서로 계산해보고 뭐 해보고 하는 것도 합니다. 자꾸 어디 용수리 47. 네, 돈 많이 찾아오셔야 될 것 같은데. 업무 처리를 이제 가르쳐 드리면서 하시면 이제 제가 비용은 받습니다. 업무 처리에 대한 비용은 제가 받고 가르쳐 드리는 거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제 소장이랑 이런 것도 전부 다 본인들이 쓰실 수 있게끔 다 양식을 공유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뭐 김제 것만 놓고 보지 않으셔도 돼요. 뭐 전주시 것만 놓고 보시더라도 나와요. 한옥마을 뭐 좋고, 뭐 여기 아까 방금 만성동에 제일풍경채 32평짜리 32평짜리 자 임차인 없고요. 매각물건 명세서에서 아까 본거 1억 4,448만원까지 떨어졌어요. 제일풍경채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어딨냐 만성동. 제일풍경채 여기에서 34평이죠. 지금 뭐 타입이 연진은 모르겠지만 4억 한 3천 정도 잡고 볼게요. 4억 3천 정도.
4억 3천 정도 자꾸 본다고 치면 짧게 먹고 끝내실 수 있겠죠? 이것도 이렇게 하나씩 하시면 자신감도 생기고 이거 하실 거예요? 일단 제가 여기다가는 제가 3회 유찰 참여할 물건이라고는 해놨지만 이거는 제가 그냥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테스트 계속 하면서 보려고. 예. 1450만원 찾아오시면 됩니다. 이거 다주택자로 해서 아파트 수에 들어가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취득세 의외로 비쌀 수 있어요. 그거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이거에서 단타 치고 빠지시면 됩니다. 모든 일은 뭐 맡기신다고 하면 제가 처리해드리고 일정 비용 제가 빼고 수익률을 가지고 가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하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제 좀 더 이거를 더 해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강의 시간은 10시 반까지 하기로 했는데 제가 이제 뭐 질의응답이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자꾸 돈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고 세금에 대한 부담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뭐든지 일단 행동을 하셔야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께서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궁금하신 거? 궁금하신 거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예. 이런 거는 보통 전부 이임하면 7대3, 6대4 이렇게 갑니다. 만약에 법적으로 가게 되거나 어떤 세금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비용을 공제하고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아니요, 제가 7을 왜 가져가요? 제가 7 안 가져가요. 7은 회원님이 가져가십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6대4를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요거를 한번 해보라고 하고 싶기는 한데 요거가 금액이 좀 상당히 높아서 초보자분께서 바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뭐 2분의 1이시니까 뭐 길 막아버리면 되는 거니까. 네, 단타 괜찮습니다. 근데 법률적으로 가게 되면 단타가 되지 않아요. 경매까지 집어넣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 안에만 해결이 된다고 하면 나쁘진 않는데 그 부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아파트값 더 오르면 우리가 땡큐인 거니까요. 자, 이제 다음 공지사항 말씀드려도 될까요? 여러분 온라인 강의 수요일 반은 이걸로 오늘 강의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이제 바로 또 여러분께서는 초급자가 아니라 이제 중급자시기 때문에 중급자 강의는 이제 연결해서 계속 들으시려면 결제를 추가적으로 5만 원을 통장에 더 넣어 주셔야 되고요. 실무를 이제 같이 겸해서 배우시고 싶은 분들은 비용이 조금 더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지 그분은 월요일 날 아침에 오전 10시까지 법원에 오셔야 되고요. 비용은 30만 원 정도 지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조건이나 부합된다고 하면 이제 편의는 최대한 봐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경매 강의를 해서 하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제 중급반으로 올라가시면 미션이 주어집니다. 제가 지금 방금 가르쳐 드린 물건을 제가 보여드린 물건을 관심 있는 물건을 이제 여러분께서 하나씩 조사를 해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실력도 늘고 부동산에 대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판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같이 공유하고 생각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뭐 그러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초급으로 계속 가실 수는 없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등급을 올리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월요일 날 이제 법원에서 실무를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이미 모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담은 크게 가지실 필요는 없고요. 이제 그분들의 어떤 이야기를 카톡방에서 서로 공유하게끔 만들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께서 조금만 거들어 주시고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주셔야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도 드리고 어떤 것도 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실무를 위주로 이론 배우는 게 싫어, 이론을 배우시는 게 싫어요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건 제가 톡방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치권에 관련된 거는 파일을 제가 찾아서 유치권에 관련된 건 제가 내일 그 카톡으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받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뭐 궁금하신 거 남겨주셔도 돼요. 뭐 없으시다고 하면 나가셔도 되고요.